현장에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저는 그 출발이 이제 사교육과 좀 단절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성적표를 볼 때 자기 원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좀 이렇게 뽑아서 듣는 것. 또 장관님의 역할, 노력. 반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를 합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교육 없이도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 EBS 다큐멘터리에서 상위 0.1%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바로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었다고 해요. 사실 자기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분명히 상위 0.1%랑 저 같은 일반 사람들, 일반 학생들은 뭔가 비법이 특별한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그 사교육 마케팅으로 또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자기주도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주도라는 건 결국엔 스스로가 그 과정상에서 뭔가 이렇게 깨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기회를 통해서 이제 길러질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계속 응원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사교육을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만 놔뒀다가 되려 너무 분산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불안감인 건데요.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성비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말 우리 아이, 이 한 개체의 발달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만큼을 넣었다고 이만큼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냈는데 왜 못해? 이렇게 이제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공부할 줄을 모르고 학원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되게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 발달의 속도는 다 다르거든요, 친구들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리고 그거 너의 탓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특히 이 자기주도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이 학업의 세계에서는 물과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교과서적이고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각각 말이 너무 달라요. 부모님이나 혹은 누군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설정된 기준치, 그 틀 안에서 어떤 학원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목표 지향이 없이 끌려다니게 되고 거기서 주는 과제에 치이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어떤 데서 흥미를 느끼는지를 고민하거나 돌아보거나 탐색할 시간 자체를 얘네들은 도둑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려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학교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교육당국에서도 왜 자유학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이제 그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하고 뭐 학업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관행이 있으니까 엄마들은 계속 이제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또 걱정하시고 그때 안 잡으면 큰일 난다. 네, 맞아요. 느긋하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이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런 이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은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반복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바뀔 지금 계기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출발이 이제 사교육과 좀 단절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좀 이제 쌓여지고 그러면 그 공교육 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주도 역량을 키워주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주도성을 키우려면 결국에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되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성적표를 볼 때 자기 원점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문항이 약한지. 그래서 사실 아까 선생님이랑 쉬는 시간에 AI 문제 만들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약점이나 세팅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식으로 학습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이해인데 문제에서의 자기 이해라는 건 내가 어떤 난이도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단원에서 틀리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EBS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목표치는 지금 모의고사보다 딱 2문항씩만 더 맞으면 지금 현재 수능을 보지 않았지만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성적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치들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사교육이 안 가도 얼마든지 좋은 최서희 선생님께는 지금 EBS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EBS를 활용해서 사교육 없이 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볼게요. EBS는 매년 학년별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딱 이 학년에서 습득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나 막연해 뭘 들어야 되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 EBS에서 그때 나오는 강의들을 이제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3단계로 수준별로 강의가 맞춤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초가 없어. 기초 강의. 나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될 것 같아 하면 기본 강의. 나는 기본은 되어 있어 하면 심화 강의. 발전 강의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좀 이렇게 뽑아서 듣는 것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강 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들이 매 시간 내주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수강 후기 게시판. 네. 그 과제를 인증샷을 찍거나 과제에 대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루 이틀 안에 바쁘신 와중에도 댓글로 소통을 다 해나가세요. 그래서 저랑 계속 호흡을 맞추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얼굴은 모릅니다. 가상의 랜선 제자인데 저 멀리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지금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기가 만년 6등급이 나왔대요. 유명하다는 문제지는 다 사서 풀고 뭐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쭉 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매 강의 끝나자마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 저 오늘 이 부분 들었어요. 저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저랑 계속 호흡을 맞춰서 지금은 제 옆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이 느껴져요. 결연아 듣고 있지? 네. 근데 이 친구랑 지금 여기 녹화장 오기 전에도 소통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화면 너머에 있는 그냥 유명한 뭐 국어 선생님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선생님 같은 생각이 들고 친밀감이 형성되고 막 소속감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보시는 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그래서 그 친구는 성적이 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 친구가 올랐다고 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줬고 인증샷까지 찍어줬어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하게 1등급이 됐어 이건 아니지만 선생님 저 드디어 안정적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네. 현장에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 최서희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는데 EBS의 역할이 또 뭐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장관님의 역할, 노력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학원 가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EBS를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부가 계속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단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단계적 추천 시스템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역량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역량에 맞춰서 추천해서 이제 컨텐츠를 보게 하는 건데 그 단추 시스템도 지금 EBS가 훨씬 더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서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맞춤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큰 지금 이제 진전이 있는 것 같고 교육부가 지금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학생들인데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중학교 아이들 진학하면 사교육 보내야 되는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도 EBS 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EBS 중학 프리미엄을 과거에는 이제 그 유료로 했는데 네. 그걸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서 무료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제 지불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학생과 EBS 선생님 간의 그 교감이 사실 뭐 반드시 뭐 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충분히 피드백도 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진전해서 공영형 화상 튜터링이라고 해서 화상 튜터링 시스템도 좀 더 강화할 지금 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형 분들께서 꼭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지만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부모들도 이제 고민이 많고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애가 좀 자기 주도적이 되지 않을까 했던 방법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실제 공교육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느낀 건데요. 부모님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의 학창 시절의 기억을 되게 압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일단. 것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이제 라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본인이 반추할 때만 쓰면 되는데 아이한테 대입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한 번쯤 그 상황에서 챙겨봐야 다른 아이들이랑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성향은 상담을 해보면 왜라고 묻습니다. 왜? 예, 어떻게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적이 나왔냐? 성적이 학원을 보냈는데 왜 안 나오는 것 같냐?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피드백이에요. 되게 선의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부모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튕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질문을 하시기보다 그 학생이 있었던 과정상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거나 특징적인 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극복을 했냐고 묻는다던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건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은 그 학생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들어보시는 인내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인내력.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해요, 그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하는 그 연습,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서 참아내는 연습,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온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반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그 인내심은 학생들보다도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네. 네, 맞아요. 저도 6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론과 현실이 참 많이 부딪힌다는 걸 느낍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연습시키던 걸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4발 자전거. 그러면서 필요하다 싶을 때 3발 자전거를 딱 사주고 또 밀어주는 척 하다가 될 것 같은데 하면 손을 살짝 놔줬다가 또 얘가 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그 넘어졌을 때 필요하다 싶을 때 손을 살짝 내밀고
이런 약간 밀당. 예,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 아이 개체, 한 개체로 인정을 해주고 정말 독립된 개체로 바라봐주면 내가 설계한 그 설계도 안에 너가 들어와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너로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기다려줄게. 너 지금 뭐가 필요하니? 바라봐주고. 넘어졌어? 아파? 내 손이 필요해? 잡아 당겨주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 이런 영상을 보면 늘 아침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부터 파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 다잡아야죠, 뭐 네. 마음을. 예.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좀 안심시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학이 과거에는 너무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었잖아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 대학의 좁은 문이라는 게 훨씬 더 넓어져 있는 상태고 또 대학별로 차이도 교수님들이 다 뭐 해외에서 다 유학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지방 대학에도 곳곳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적 차이도 사실은 많이 지금 이제 평준화돼 있고요. 그래서 소수의 몇 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세하부터 뭐 사교육시킨다는 말이 좀 돌고 있지만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여유 있게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데 너무 정말 조급하신 마음은 좀 이제 물론 이제 교육부가 더 잘해야 되겠죠.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이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사교육 반드시 건설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제 교육부를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을 믿어주시면 이게 계기가 돼서 사교육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의 강력한 각오가 느껴지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길을 간 좋은 모델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좋은 영상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정 형편상 학원 같은 곳을 다니기는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요. 수학을 제일 못했어서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5번씩 풀면서 풀이를 다 외웠습니다.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EBS 문제 추천 AI인 단추를 활용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목표를 설정한 뒤에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자신을 잃지 않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거의 이제 공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했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다 드렸고 그리고 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과목별로 핵심 노트를 한 권씩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개념이나 팁 같은 걸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고 어려운 지문 같은 것도 숙지하기 편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꼭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EBS 강의를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책을 딱 덮고 백지 상태로 종이를 놔둔 다음에 내가 이번에 윤혜정 선생님이 된 것처럼 또는 최태성 선생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가르쳐보는 학습법을 활용했습니다. 공부는 스스로의 패턴을 습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패턴을 생활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모두 시골에 있어서 학기 중에 학원을 갈 상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면서 성장하는 데에서 재미를 느꼈는데 학원에 가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저랑은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선생님 말씀을 모두 다 받아 적었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끝난 후에 꼭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 했을 때나 하려고 했던 걸 이뤘을 때 역시 난 천재야, 나 좀 튀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부둥부둥 많이 해주시면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시험이나 수능 이런 것들에 겁먹지 않고 여러분들을 믿으시면서 앞으로 수험생활 잘 겪어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인터뷰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가 네, 느껴집니다. 자, 장관님 오늘 필통톡을 통해서 네. 우리 그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유용한 정보를 굉장히 예.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계속 정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사실 뭐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하고 계시고 우리도 모르던 사실 좋은 정보 소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통톡 보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이제 좋은 소스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교육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많이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이제 필통톡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좀 저는 사교육 갑자기 끊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지만 뭐 사교육 받는 시간을 몇 시간 더 줄이고 공교육에 좀 더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점진적으로라도 좀 변화하는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교육부와 공교육이 거기에 부응해서 계속 공교육의 신뢰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필통톡을 통해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많이 알리고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저는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안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예, 지금 파견가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파견가 계신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부모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오늘 장관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리는 게 교사가 교사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짜잖아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나눔으로 인해서 적어도 학부모들이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신뢰를 충분히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견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교육 선생님들이 결국에 제가 대기업에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도 결국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캐하고 부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 나오시는 것처럼 전 주말에 다시 입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아마 충분히 활용하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장관님께서 일종의 보증서약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분위기는 지장 찍는다. 지금. 자, 공교육의 힘으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 손에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 감정의 주도권, 내 학습의 주도권, 뭔가 이런 생활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여러분 낯선 길에서 방황하고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고 항상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 있고 불안은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공부의 기본 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면 좋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눈덩이 효과를 믿어보고 정말 작은 눈을 굴리는 매일매일을 쌓아 나가는 거기서 힘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좀 덜 불안해질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고 몇 살인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 틀리시거든요. 예,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은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죠. 이게 이슈가 너무 갑자기 나와서 또 많이 불안해 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만 이제 핀셋처럼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공교육 열심히 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칠 수 있는 수능으로 이번 올해 반드시 관리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공교육을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에 이제 그런 의존을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로서는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뢰를 좀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 신뢰를 쌓아 나가고 사교육 없이도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교육부와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그게 참 당연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단 뭐 공부 그리고 뭐 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아이들의 삶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필통톡은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되게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일단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수능 난이도에 맞춰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질문들도 들어봐주고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많은 것 제가 생각해요.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그 학생의 지식의 깊이와 수준과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